안녕하세요. 자, 제 6강 노동시장 임금제도와 임금체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임금의 이제 항목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의 임금 제도와 어떤 식의 임금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일반 그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 임금 체계의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임금 제도와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임금의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임금제도라고 하는 이제 임금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 이제 임금제도 여기 이제 전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임금 항목. 그래서 임금 항목을 가지고 임금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임금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제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임금의 체계라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임금의 수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금의 구조인데, 자, 임금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임금자와 고임금자의 임금 격차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금 격차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금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수준과 임금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냐면 모든 게 이 임금 체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얘기할 때는 이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임금 제도라고 하는 거하고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임금 제도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임금 체계를 보는 거고, 임금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임금 체계를 주로 살펴볼 텐데,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가 다시 임금의 결정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임금의 구성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임금의 형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태.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항목이 구성이 된다. 그리고 수당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임금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형태는 다시 고정급제라고 하는 거하고 이 성과급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과급제는 능률급제라고도 하는 건데, 이 고정급제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는 뭐겠죠? 성과급제는 사실은 변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동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임금을 고정된 액수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급제라고 하는 거는 뭐죠?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준다. 능률급제 뭐 같은 얘기지만 능률에 따라서 결국 이게 성과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정급제를 당연히 선호하겠죠. 내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변동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과급제를 선호하겠죠. 자, 그래서 임금의 형태는 지급을 고정적으로 특정한 액수를 고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매번 지급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고정급제와 성과급제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고정급제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자, 1. 시간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생산직 의 임금 형태가 이 시간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시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주당, 일주일. 자, 일을 하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주급제입니다. 세 번째로 월급제. 자,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흔히 듣는 게 월급이죠, 월급.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때 이 월급제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다.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월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는 돈의 총액을 1년 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지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받는 월급을 지급받는 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 또는 주급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시급. 자, 여기 이제 연봉제도 있죠. 연봉이라고 하는 건 연 단위로 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임금의 형태에서 시급, 주급, 월급,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계산하는 임금의 계산 주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실제로 임금의 계산은 시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월 단위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다 월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임금의 계산은 주별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주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그러면 4주를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월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제도에서 얘기하는 이 임금의 형태에서의 월급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임금을 계산할 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8시간 일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한 달 월급의 형태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월급으로 지급을 받는데 시급은 자, 10월 1일 날은 3시간 일을 했고 10월 2일 날은 5시간 일을 했고 10월 3일 날은 7시간 일을 했고 그러면 시급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우리가 근로계약을 해놨으면 매일매일 했던 거를 한 달치를 자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3시간 했으니까 이거는 30,000원이 되겠죠. 자, 이거는 50,000원, 7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30일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합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급 단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급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주 단위로 계산을 해서 1주 곱하기 4 해서 월급으로 지급을 받는 겁니다. 자,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월 단위로 계산을 했으니까 똑같은 게 되겠죠. 연봉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연봉은 2,400만 원이다 라고 근로계획서에 계산을 하면 지급을 할 때는 월 단위로 나누기 12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을 하지만 임금을 계산하는 주기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월급하고 이렇게 더한 거하고 시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내가 일을 한 시간만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당 40시간, 주 5일 근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하루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해도 문제가 돼서 무단결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단결근. 자, 시급은 하루 무단결근하면 그날 0시간 일을 한 거니까 임금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은 하루 무단결근해도 월급은 똑같이 30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임금을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월에 하루 이틀 정도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 일단 지급이 된다라는 거야. 다만 이 경우에는 뭐가 되겠죠?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주의나 경고. 시급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 시간은 그냥 0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제도에서 임금 형태로서의 시급, 주급, 월급, 연봉제를 얘기할 때는 임금을 계산하는 주기에 관련된 내용, 그 시간의 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상적으로 월급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맥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급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직 임금을 주로 이제 시급으로 하는 거고, 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나 월급의 형태를 띠고 많이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주급은 알바하는 경우에 가끔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임금 체계에서, 자, 임금 구성 체계는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임금 형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의 결정 체계예요. 자, 이 임금 결정 체계인데, 이거 지울게요. 자, 임금의 결정 체계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가장 크게 보면 임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인데 이 임금 결정 체계의 대상이 되는 거는 임금 항목 중에서 기본급에 해당이 돼요. 이 기본급을 뭘로 결정하느냐, 이게 임금 결정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급을 뭘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임금 수준이나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금 결정 체계에서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속임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직무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 2.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속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진다. 이게 속임급이에요.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구분입니다. 그래서 임금 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속임급,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는 거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속임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공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직능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 연공이라고 하는 거는 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된 말로 짬밥, 이거는 안 쓸게요. 말로만 하고. 자, 그래서 연차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근속, 근무 연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연차나 근속 근무 연한 1년, 2년, 3년, 4년 일을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무 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연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직능급은 뭐냐면 직업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게 직능급이다.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연공급.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너 몇 년 차냐, 연차가 어떻게 되냐,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진다. 주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자,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능급여야. 또는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두 개 가지고 있느냐, 세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게 직능급이다. 자, 직무급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임금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금의 체계, 임금의 수준, 임금 구조가 있는데, 임금 구조라고 하는 건 임금의 격차와 관련된 거고, 자, 임금의 수준은 임금의 높고 낮음인데, 이 임금의 높고 낮음이나 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거는, 자, 임금 격차는 임금 수준에서 비롯되는 거고, 이 임금 수준은 주로 임금 체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임금 체계는 임금의 결정 체계가 있고, 임금의 구성 체계가 있고, 임금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임금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고정급제와 성과급제로 나눠지는 거고, 고정급제는 임금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거고, 성과급제는 일종의 변동급으로 성과나 능률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 액수, 임금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급으로 하느냐 성과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임금의 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과급도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느냐,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미국에서는 주로 이 개인 성과급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집단 성과급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 임금의 구성 항목과 이 임금을 구성하는 그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임금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의의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건 그냥 임금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협의의 임금 체계,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임금 체계는 결국 기본급과 결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임금 체계고, 이거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과 다시 임금의 구조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임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가장 임금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하고, 기타 부가적인 거, 수당, 상여금, 이런 거를 우리가 부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 결정 체계라고 하는,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급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 임금 체계가 중요하냐면, 이 기본급이 기타 부가급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기본급을 토대로 해서 수당이나 상여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똑같이 월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수당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급, 이게 수당. 어떤 사람은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수당이 50만 원이에요. 똑같이 총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상여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월 200에 상여금 7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의 한 연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00%라고 하는 거는 비율인 거잖아요. 뭐에 대한 700%냐? 이 2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기본급에 대한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월 200에 700%를 받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받냐면, 이 700%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 200을 받았죠? 월.
그러면 2,4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700%인데 이 700%는 기본급을 기준으로니까 7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첫 번째 사람은 3,100만 원이 연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200만 원을 받고 더하기 이 700%를 기본급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150 곱하기 7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5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연봉은 어떻게 되죠? 2,400에다가 1,050을 하면 3,450만 원이 됩니다. 자, 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급을 가지고 수당이나 상여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수당은 빼고 기본급하고 상여금만 계산을 하면, 자, 똑같이 200만 원, 월 200에 700%라고 하는 임금이 기본급의 구성이 기본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연봉의 차이가 350만 원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할 때 200에 7, 월 얼마에 월 10,000원 보너스 퍼센트 이렇게 됐을 때 기본급이 얼마나를 물어봐야 돼요. 기본급. 이 기본급은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액제를 결정하는 부분, 고정되어 있는 거를 결정하는 기본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높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성과주의 임금 체계인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요새는 성과연봉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에서 보셨죠? 성과연봉제. 자, 성과연봉제는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성과급 비중,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변동성 임금의 비중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노동자에게는 안 좋은 거죠. 사용자에게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게 임금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임금 체계에서 결국 뭐죠? 임금 결정 체계. 자, 그러면 임금 결정 체계에서 기본급을 어떻게 정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인, 사람의 속성, 일의 속성. 자, 그래서 고정적인 요소, 연령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성별, 학력, 근속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속인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 근속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 근속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연공제 또는 호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연공은 연차라고 하는 거고, 호봉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를 1호로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호에 따라서 봉급을 주는데, 이 호는 1년 또는 2년 또는 6개월 단위로 1호를 주는 겁니다. 1호. 그래서 호가 높아질수록 근속이 높아지면 호가 높아지고, 호가 높아지면 임금이 높아지는, 이게 이제 호봉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련인데, 숙련은 주로 기술 자격을 얘기를 해요. 뭐 여기는 이제 그 학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기술 자격에. 자, 그래서 요거는 기술 자격이나 학위가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직능급제인데, 직능급제는 실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 대부분 이 일의 요소에 따라서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의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수행을 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라고 하는 임금 체계를 쓰고 있어요. 이 차이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입사년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사년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입사년도가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은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직능급제는 자격증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해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3천만 원. 더 힘든 일을 하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직능급제다라는 겁니다. 자, 직무급제라고 하는 거는 일에다가 가격을 붙여놔요. 상품에 가격을 붙이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A라고 공장에서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으면 A라는 일과 B라는 일의 가치를 미리 가격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 200만 원, 요거는 월 300만 원. 자, 그러면 A라는 일을 할 사람을 채용을 하고 B라는 일을 할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입사년도, 나이, 근속,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을 수행할 수만 있으면 300만 원을 받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대학원을 나왔는데 A라는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B라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직무급제예요. 대부분의 서양에서는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주로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서구, 유럽하고 미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능급제는 이 일본에서 이 연공제라고 하는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못 바꾸니까 직능급제로 바꾸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90년대에 직능급제를 잠깐 실시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여전히 연공급이고 지금은 직무급이라고 하는 형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기본급의 결정 기준, 자, 이게 뭐죠? 결국 임금 결정 체계, 줄여가지고 그냥 임금 체계. 자, 그래서 기본급을 어떤 걸로 결정하느냐? 직무로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 직무급이 되고, 능력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면 직능급이 되고, 성과를 중심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면 성과급이 되는 거고, 연공이라고 하는 연차,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결정하면 연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임금 체계를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학원을 나오고 자, 박사에 자격증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은 직능급을 하면 임금이 가장 높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과급을 하면 임금을 제일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 학력이 낮고 자격도 없는데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연공급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고졸은행 사원하고 대졸은행 사원하고 임금이 거의 똑같아요. 정규직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 그러면 굳이 대졸로 은행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연공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평등한 임금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직무를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갖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 임금 체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임금 체계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은 자, 임금을 판매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자, 여기서 파는 거는 뭐죠?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 현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급이다. 자, 노동력을 판매했으니까 판매하는 순간 뭐죠? 노동력은 저쪽으로 제공이 되고 나는 내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거죠. 이게 동시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그죠?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공한 노동력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월 300만 원 받기로 하고 300만 원 받고 노동력을 한 달간 빌려줬어. 그러면 그 빌려준 노동력을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는 사용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동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임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임금 수준은 그래서 생활의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수준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노동력을 나한테 제공을 하는데 제공된 노동력이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써보고 사용 후에 일을 잘하면 높은 임금을 주고 일을 잘 못하면 낮은 임금을 주겠다. 이게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후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과에 연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쓰고 성과에 따라서 일을 잘하면 임금을 많이 주고 일을 못하면 임금을 안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임금 구조, 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입장하고 사용자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충돌된다. 임금에 있어서는. 자, 노동자들은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사용자들은 자꾸 성과에 연동시키는데 성과에 연동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일을 잘하고 많이 한 달은 300만 원을 받는데 일을 잘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시들시들 했던 달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한 달을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이 남지만 이때는 100만 원이 모자라죠. 자, 이때 남은 걸로 이거를 보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선지급으로 받는다라니까 무조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자들은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과라는 말이 나오면 노동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사용자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임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임금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나 임금 수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사용자들은 임금을 낮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임금 격차, 임금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300만 원을 받는데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애는 350만 원을 받네? 왜 난 저기보다 적게 받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쟁점이 돼 있다가 나중에는 상대적인 임금 격차. 그래서 이제 이 임금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벌어지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고졸, 대졸,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규직, 대졸, 대기업 남성이 높은 임금을 받는 거고, 고졸,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 식으로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자, 주로 어떤 사용자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정규직, 남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기본급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임금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임금의 형태를 바꾸려고 해요. 자, 뭐죠? 고정급에서 성과급 비중을 높여가려고 한다. 그래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요소가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는 연간 단위로 임금을 통으로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성과 연봉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임금의 형태에서는 성과 연봉제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연 단위로 평가를 해서 뭘 평가를 하는 거죠?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 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높게도 주고 낮게도 주고 변동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변동성.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 시즌에 올해 성적이 좋으면 내년도 임금이 확 올라가고, 올해 성적이 안 좋으면 내년도 임금이 확 깎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과연봉제를 사용자들이 2000년대 이후에 도입을 시도해서 사무직, 관리직은 거의 대부분 성과연봉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직은 여전히 호봉제나 시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일단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고, 보다 더 중요한 임금 결정 체계를 뭘로 바꾸고 싶어 하느냐? 직무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어 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뭐에서 바꾸고 싶어 하느냐? 호봉제, 즉 연공급. 연공급이라고 하는 근속에 기초한 임금을 직무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직무급을 하느냐 마느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임금 체계 논의라고 했는데, 이제 쟁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용자는 연공급을 성과급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 성과급을 직무급 플러스 성과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기본급을 직무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변동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개죠. 지금 현재가 연공급인데 요거를 숙련급이나, 그러니까 성과급이 아닌 형태, 그 다음에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 고려하고 있다. 이거 추진이 아니고 고려, 일부 고려. 그런데 노조는 기본적으로 연공급 유지가 기본 전략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연공급을 유지하겠다. 노동자에게 이게 가장 유리한 임금 체계다. 그런데 사용자가 강하게 이걸 원하면
이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 변화는 연공급에서 이게 이제 90년대 직능급이라고 하는 형태를 거쳐서 2000년대에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사무관리직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 현재는 이걸 전부 다 다시 직무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의의 방향이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의 기본적인 지배적인 임금 체계는 생산직은 연공급, 시급, 사무관리직은 직능급은 아니고 90년대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성과주의 연봉제. 그런데 현재 논의는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조는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현재의 임금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공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연공급,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봉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원을, 사원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원을은 생산직이고 사원갑은 사무관리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호라고 그랬죠. 호봉. 이걸 우리가 호봉제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호봉제가 호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 자, 이 호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보통 1년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1호, 이건 1년이다. 2년, 3년, 4년, 5년.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월급이 이 사무관리직하고 생산직하고 표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면 94만 4천 원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년 차가 되면 5천 원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6천 원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는 8천 원, 그 다음에 6천 원, 7천 원, 8천 원, 7천 원, 7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기본급, 이 얘기는, 이거는 기본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급이 쭉 올라가서, 자, 3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요게 얼마가 차이 나나요? 125만 원이니까 95만 원, 한 30만 원 정도. 여기는 한 4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임금은 기본급, 수당, 크게 보면 상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기본급이 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상여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높으면 나중에 실제로 총액 임금에 있어서는 요 만 원 차이가 43만 원 차이가 몇백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월. 그래서 연공급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거는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동. 중간에 시험 보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동 승급이라고, 승호. 다시 쓸게요. 자동 승급 또는 자동 승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연공급의 일반적인 임금표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뭐 사무관리직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사무관리직은 요새는 이제 요거를, 이 호봉표를 이 연봉표로 많이 바꿔놨어요. 생산직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받는데, 사무직은 이 표가 아니라 연봉표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바꿨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근속이라고 하는 속인적 성격 중에서 근속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간다. 이걸 이제 정기 호봉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임금을 왜 쓰느냐? 장기 고용을 전제하고 있다. 장기 고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연공급은 노동력이 부족할 때 연공급을 쓴다라는 거예요. 와서 일만 해줘. 그러면 월급을 줄 테니까. 그리고 매년
근속이 늘어가면 우리 회사에 오래 있어주면 임금 계속 올려줄게. 이게 이제 연공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제 IMF가 오고 90년대에는 뭐가 있었죠? 세계화가 있었죠. 세계화는 우리가 뭐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쟁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90년대부터 경쟁이 심화되고 2000년대 IMF가 오면서 연공급을 이제는 뭐냐면 싫어한다라는 거야. 근속이 높아진다고 임금을 계속 올려주는 거 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 고용을 전제하고 회사가 노동력 부족할 때는 이 호봉제 연공급이라고 하는 걸 되게 선호했다라는 거죠. 왜? 근속,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근속이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계속 오래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오래 하면 우리 회사에게 맞는 숙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에 몰입한다. 회사를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임금,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점, 이제 연공급은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연공급을 오케이. 근데 노동력이 과잉되면 노동력을 놓으라고 하는 거죠. 연공급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연공급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막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노동력이 과잉이라 사람만이 쓸 필요 없고 사람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낮은 임금을 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낮은 임금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자, 그래서 연공급은 근속이 증가하면 아까는 숙련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숙련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산직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와가지고 1년, 2년, 3년 정도 되면 숙달이 되죠. 이때까지는 숙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3년 넘어가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 숙련도가 높아지지 않는데 왜 임금은 계속 올라가야 되느냐. 요 차이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거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숙련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체되는데 임금은 연공급은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장 내에서도 힘든 기계 작업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호봉제에서는 이 임금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국은행에 호봉제를 할 때 지금 이제 거기도 성과연봉제로 바뀌었죠. 대학을 나오고 한국은행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한 사람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하고 한국은행의 그 수의 정문을 지키는 사람의 연봉하고가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왜? 똑같이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논리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된다. 근데 호봉제에서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내부의 임금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돼요. 자, 이건 뭐죠?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근속에 따라서. 똑같이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근속이 20년이고
한 사람은 근속이 뭐 2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8천만 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4천만 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 내부의 임금 불평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개발 및 동기부여를 시켜주지 못한다. 왜? 어차피 내 임금은 내 자격이나 뭐 숙련이나 이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뭘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호봉제하에서는. 자, 이게 이제 연금급의 문제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능급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격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술 자격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격증. 그래서 직무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얼마나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학원 졸업자는 5천만 원을 주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대학 졸업자는 4천만 원, 고졸자는 3천만 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직능급에서는. 왜? 직무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게 직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임금을 이렇게 주면 이게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자, 고졸자 3천만 원 주고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졸이고 대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씩 더 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그래서 직능급을 사용자들이 잘 안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능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 임금을 다르게.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능력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격증, 즉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이 진짜로 자격증을 따면 이 직무 수행 능력이 올라가느냐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성 효과는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직능급이 도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무급 마지막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서구 유럽, 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준다. 그래서 이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죠?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 자, 동일 노동을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속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속 20년 차거나 근속 2년 차거나 똑같은 일을 하면 동일 일을 하면 임금이 같다. 그래서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가치에 있는 노동을 하면 임금이 같다. 이게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뭐죠? 임금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측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관리가 굉장히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직무, 일이라고 하는 거에 가격을 붙여놓으면 그 일을 수행하면 요 가격을 지급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과평가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력개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직무가 임금이 높은 직무가 있죠. 그 다음에 임금이 낮은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금이 높은, 내가 임금을 올려받고 싶으면 임금이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노동자가 임금이 높은 직무에서 일할 사람 회사에서 뽑을 때 그 일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내가 능력 개발을 해놓고 그 직무에 빈자리가 나면 더 높은 임금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가 축소된다. 자, 무슨 얘기죠? 고근속, 인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임금이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불평등이 해소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측 같은 경우에는 임금 관리가 단순화되고 성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능력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직무급을 선호한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했으면 하고 사용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니까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능력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되면 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20년 차나 2년 차나 임금이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일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20년 차면 나이가 45세가 넘는데 20살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교육비도 들고 2년차 총각이네하고 나하고 어떻게 임금이 똑같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이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직무급은 뭐죠? 임금이 직무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어떤 일 하는 일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초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래서 자, 이 직무급이 시행이 되려면 생계비 수준 이상 임금 수준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중심의 채용과 평가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종별 임금은 뭐냐면 그냥 업종별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 업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임금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직종별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또는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직 전직을 많이 하면 직무급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직무급을 다른 회사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장점은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임금 공정성이 높다. 단점은 뭐냐면 직무 일에 가격을 붙여야 되는데 이 일에 가격을 붙이는 걸 우리가 직무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직무평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 직무평가가 어렵다. 잠깐만요. 갑자기 펜이 꺼졌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실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직무평가를 하고 자, 직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돼요.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에 가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를 해서 새로 임금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고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무급의 종류가 이제 개별 직무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일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가격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제 직무급이라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잡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직무의 평점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는
이 달라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개별 직무급은 회사의 일의 종류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일의 종류가 147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147개에 대해서 147개의 가격을 붙이는 겁니다. 임금을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147개를 펜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이 147개를 한 7개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종류를 나눠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이 147개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뭐 하는 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요 같은 등급에 속하는 거는 같은 임금을 주는 겁니다. 요거는 다 같은 임금.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요거는 120만 원, 요거는 150만 원, 요거는 200만 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네. 250만 원, 300만 원, 요거는 3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등급별로 단일한 임금을 주는 겁니다. 범위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7개로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1 안에 7개의 직무가 들어와 있으면 이 안에서 다시 임금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이 안에서 95만 원, 100만 원, 10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등급을 주는 거를 범위 직무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급의 형태로 많이 쓰이는 게 일반적으로는 요 형태다. 그래서 전체 직무를 전체가 147개다 그러면 대충 한 7개 정도로 나누고 근데 거기 내부에 대해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성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임금을 주는 것. 이게 이제 범위 직무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직무급 임금표 아까 이제 호봉표를 봤죠. 직무급의 임금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직무 등급. 자, 요거는 이제 범위 직무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직무가 하나가 아니라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7유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임금을 살짝 올려주긴 하는데 계속 요렇게만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2는 여기에도 직무가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임금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회사에서 있는 그 일을 분류를 이렇게 9개 예를 들어서 뭐 요 회사에서 있는 일이 전부 다 175개다.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뭐죠? 9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9개의 등급 내부에는 또 1에서 9가 있으면 이 9 안에 여러 개의 직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등급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무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임금의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임금이 뭐다, 어떻게 구성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 봉투를 볼 때 임금 항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임금 제도를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아시면 회사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셨을 때 내가 임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임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게 시급이냐, 주급이냐, 월급이냐, 연봉이냐, 임금 형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금 결정 체계로 내가 기본급을 호봉, 연공에 의해서 받느냐, 직능에 의해서 받느냐, 아니면 직무에 의해서 받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호봉으로 받을 때와 직무로 받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